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하지만 국경은 없지만 집안의 경계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동본의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처제와는 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여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여 왔죠. 왜 그랬을까요? 동성동본 간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때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죠. 정말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로 이 기형아 발생 확률이라는 것도 의학적으로는 노산인 산모가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명백한 이유가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건친혼의 금지는 예로부터 많은 민족에게 널리 인정되어 온 것은 원칙이지만 오늘날은 우생학적 이유와 도덕적 이유에서 금지된다고들 하죠.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하는데요. 후한 때의 백호통일은 같은 성을 취하지 않으면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각해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요. 또 얘기에서도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를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하였답니다. 지금 60대로서 회갑을 넘긴 나이라면 아마 30, 4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건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그러니까 815조 규제로 우생학적으로 문제시되는 건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9촌 이상은 혼인을 허용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9촌 이상이 되면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앞으로 누가 또 8촌 이내 동성동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9촌 이상의 결혼이 허용되는데 8촌, 6촌, 4촌끼리 또는 3촌, 5촌, 7촌 당수과는 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언제고 또 아마 이 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8촌 이내 결혼을 한다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와서는 핵가족으로 인해 8촌이 넘어가면 사실상 잘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8촌 이내라면 좀 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 8촌 이내 남녀가 조손왕, 할아버지와 손녀뻘의 확률로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두 남녀 때는 그냥 할아버지 뻘과 손녀 뻘로 만났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태어나는 아기는 엄마보다 한 학년이 앞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세수가 앞서기 때문에 아재뻘, 숙항이 되고 엄마는 조카뻘, 지랑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시골에 가면 각 성시마다 집성촌이 있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을 한 성시가 한 마을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온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 또는 대련이라고 하지요.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세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평화롭게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9촌 이상의 후원 바람으로 인해
어렵게 짝을 찾을 필요 없이 한 마을에서 쉽게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형님이나 누님, 아재나 숙모가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매 중에 여동생이 구촌 아재와 결혼하고 언니가 십촌 형과 결혼하게 된다면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이라 해야 되고 여동생이 숙모가 되어 언니에게 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윤리와 도덕, 인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람들은 양심과 윤리, 도덕이 있어서 사람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온 것인데 동성동본간 결혼을 하면 이런 인륜이 무너지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종족 중에는 외부인의 접촉을 금지하고 그들의 집단 내에서만 결혼하고 또 서양이나 동양의 왕가에서는 왕족의 혈통을 우수한 것으로 보고 그들의 혈통 보존을 위해서 4촌이나 8촌 이내의 건친 간에 결혼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일부에서는 건친혼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온전하지 못한 장애아가 태어나자 건친혼의 결과라고도 하여 건친혼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전에 비슷한 내용의 영상물을 올렸더니 아내가 죽으면 형부와 처제와는 결혼이 가능한지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9조는 건친혼 등의 금지 이런 제목으로 8촌 이내 혈족, 그러니까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하죠. 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항에서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항에서는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었죠. 그런데 형부와 처제는 민법 제809조 2항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그러니까 배우자와는 동생으로 2촌이니까 6촌 이내 혈족에 해당되죠. 또는 2촌인 언니니까 당연히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관계지만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혼인이고요.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처제와는 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8촌 이내의 동성동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